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GED 사이언스 성적을 상위 1%로 만들어드릴 태호입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GED 사이언스 185 플러스 강의 같은 경우는요,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서 특히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입시를 위해서 필수인 이제 고득점, GED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이제 GED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00점 만점이라는 거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점 만점 중에 145점이면은 우리가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0점 만점 중에 175면은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5점이 넘게 되면은 우리가 상위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185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득점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상위 1%에 corresponding 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도 탑 명문대학, 그리고 또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쪽으로 이제 진학하시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필수인 점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GED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루머들이 참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듣는 게 GED 사이언스는 쉽다. 예요. GED 전반적으로 쉽다. 이제 GED 시험을 패스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GED 시험이 이게 한번 리뱀프가 있는 다음부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띵킹을 많이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서 이제 패스까지는 쉬워도 고득점, 특히 이제 175, 185 넘는 점수까지 받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GED 굉장히 쉽다 해가지고 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덜커덕 시험 봤다 큰 코 다치는 친구들 좀 많아요. 이제 본인 점수들 받고 이제 멘붕 와가지고 이 점수 가지고는 이제 다 대학 지원하기 좀 힘들 텐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힘들 텐데, 혹은 이제 재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그런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서 GED, 특히 이제 GED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여러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개념만 달달 배우면 고득점이다. 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개념만 달달달달 배운다고 해서 GED에서 결코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이제 GED 사이언스,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크리티컬한 띵킹이 많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문이라든지 혹은 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쏙쏙 얼마나 잘 픽할 수 있는지, 혹은 거기서 얼마나 잘 애널라이즈해서 우리가 conclusion이라든지 혹은 prediction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저와 함께하는 수업에서 다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엘레나 강사님이 진행하셨던 GED Science 145 Plus 이제 그 강의 보시면은 개념들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GED Science에서 나오시는 개념들 그거 먼저 보시고 제 강의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해 실력이 좋으면 고득점은 기본이다. 사실 이거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GED 사이언스가 정말 지문이 길어요. 이제 과학 시험이라고 해도 정말 영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어 독해 능력이 이제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점수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scientific theory 혹은 그런 이론이나 혹은 가설을 세우는 방법 혹은 실험에 대한 그런 용어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득점 나오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랑 이제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포부터 우주까지 정말 브로드한 지문들 다 다뤄볼 텐데요. 각각의 지문들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 좀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단어 풀이 혹은 해설 같은 것도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지문 해석이 좀 힘들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핀포인트식으로 포인트를 꼭꼭꼭꼭 집어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다뤄볼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건 조금 팁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이제 GED 사이언스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scientific keyword 그리고 key term 이제 그런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만 이렇게 똑똑똑똑 봐도 좀 빅픽처를 이제 좀 그려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relate scientific concepts and ideas 이제 과학적인 개념 및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claims and evidence in science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장하고 증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이제 큰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혹은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아래 나와 있는 뭐 결과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맞는지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큰 이제 문제풀이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ut yourself into a scientist's shoes. 이제 내가 만약 과학자였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을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지, 혹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험을 다시 재번복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쳤을지를 그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 번째, summarize in a nutshell. 이제 제가 좀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뭐 이제 과학자 1, 뭐 과학자 2, 뭐 서로 주장들이 다르다. 그러면은 각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큰 아이디어, 가장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 탁 써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뭐 단어 바이 단어라든지 혹은 프레이즈 같은 걸 간략하게라도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지문 길다고 슉슉 넘어가시지 말고 간략하게만이라도 정리해 놓으면은 문제 푸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repetition without repetition, 반복 없는 반복 훈련. 조금 모순적이긴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제 learning, 이제 우리 배움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반복 학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제 저와 함께 진행하는 이 GED Science 185 플러스 교재랑 같이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서 진행할 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키텀들에다가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풀고 그 다음에는 뭐 요약을 해서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샌가 상위 1% 점수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테오스 클래스,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수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So first, I give you the introduction to all the question types. 이제 각각의 유형들 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들을 많이 분리를 해놨는데 각각의 유형들, 그 중에서 또 이제 타입들이 있어요. 또 이제 또 각각으로 조금맣게 이제 또 짜잘하게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개요를 먼저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문들이 나오고,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how to tackle this Q type. 이제 우리가 그러한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좀 스킬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하는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 슬라이드마다, 매 화면마다 아래에 이제 글로서리라고 이제 단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용어 단어, 이제 과학 용어 따로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씩 힘들게 찾아보시지 말고요. 저랑 같이 수업하실 때 나와 있는 거 그냥 노트 옆에다 쭉쭉쭉쭉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만의 과학 단어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olutions are explanations with scientific reasonings. 자, 이제 과학적인 추론에 기반해서 이제 문제풀이, 문제 해설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example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introduction to CER. 우리 CER 하면 이제 바로 claim, evidence, reasoning. 이제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요건 사실 저와 함께하는 1강에서 가져왔어요. 이제 1강에서 우리가 총 6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1강하고 2강에 나눠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claim, evidence, reasoning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6가지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태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답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So this question was about using evidence to draw conclusions or make predictions. 자, 우리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 또는 이제 예측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유형들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키텀부터 쭉 하이라이트를 해놔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여기서 실험을 펼쳐졌었으면 그 실험들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문부터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한번 볼게요. So, a pharmacist is carrying out a clinical trial on the effectiveness of a drug, simvastatin, on high blood pressure. 자, 심바스타틴 하면 대표적인 혈압약이 될 텐데요. 우리가 저 심바스타틴이 이제 고혈압에 얼마만큼 이제 효과적이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희 약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제 심바스타틴 이 약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So simvastatin is a drug which prevents the synthesis of cholesterol.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that has the potential of blocking and narrowing the blood vessels. 그래서 이제 우리 혈관을 뭐 이제 혈관 크기를 줄여준다던가 혹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이 그랬다는 거죠. He gave a pill of simvastatin group A at night and similarly a pill of drug to group B at noon. 자, 이제 우리가 A랑 B 그룹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제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타이밍, 이제 심바스타틴을 언제 주었는지를 보면은 이제 this was at night, 밤에 줬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 at noon, 정오에 줬다고 했네요. The pharmacist was shocked about the result of the trial, where there was a significant drop of blood pressure only in group A. 자, 이제 그룹 A에서만 blood pressure에 대한 드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좀 효과적인 이제 좀 대조가 되는 양이 양만큼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B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could be the possible prediction made by the pharmacist? 자,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예측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밤에 줬더니 이제 blood pressure가 내려갔대요. 그러면 밤에 그런데 우리가 심바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억제랑 연관이 있었던 이제 약물이었는데 밤 콜레스테롤, 혈압. 자, 요 세 개를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B, 우리가 정모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효과는 없었다고 했었으니까 B는 그냥 우리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은 cholesterol is not synthesized at noon. 자, 이제 우리가 정모에는 전혀 생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쵸? 이거는 일단 지워볼게요. B. Cholesterol is mostly synthesized at night, which is prevented by simvastatin if taken at night. 이게 아까 우리 방금 생각했던 그런 conclusion 또는 prediction과 가장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 생성이 되는데 약을 우리가 밤에 먹게 되면은 그러면 콜레스테롤 생성이 많이 억제가 되는 기능이 있다더라 라고. 자, 그럼 B가 가장 적합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C랑 D 한번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the people in group B were given placebo. placebo 하면 우리 가짜약인데 가짜약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룹 B 사람들도 우리 똑같은 약 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C는 틀린 이야기. D. simvastatin has nothing to do with high blood pressure. 아니죠. 우리 그룹 A에다가는 굉장히 significant한 드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지문들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제가 조금 영어에 살짝 억양이 있어요. 좀 제가 영국 지배받았던 나라들 쪽에서 이제 많이 살았어가지고 살짝 영국식 악센트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GED 사이언스 테스트 최근 출제 경향들을 이제 좀 보면은 저도 이제 실제로 GED 사이언스 시험을 꽤나 자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유형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총 3가지의 스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ading for meaning in science. 자, 요거는 우리가 지문 독해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면은 그래도 괜찮아 하는 토픽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readin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배경 지식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서 요 부분이 정말 나는 이 부분이 자신 있어. 혹은 난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좀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designing and interpreting science experiments. 자,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은 유형들이 나올 텐데요. 뭐 어떤 게 independent variable이고 어떤 게 dependent variable인지 그런 거 같은 거는 저와 함께 훈련해 보시면은 딱 그냥 지문 한 줄만 읽어도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using numbers and graphics in science. GED 사이언스에서 185 플러스, 이제 185점, 이제 상위 1%처럼 정말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GED 수학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목표로 하신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숫자들, 그리고 공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푼다든지 혹은 뭐 비례관계를 찾아서 푼다든지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부분도
중에서도 우리가 과학적인 공식이 아무리 탁 나와 있다고 해도 그 공식에 대한 이제 그 interpretation이라든지 혹은 그 지문에서 좀 더 side information들이 나와 있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스킬들이 우리 이제 life science, physical science, space science 이렇게 총 세 가지 큰 토픽들의 이제 지문들이라든지 혹은 그래프, 뭐 테이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서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이제 physical scie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hysics, 물리, 그리고 또 이제 chemistry, 화학하고 화학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진행하는 이 렉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연강이니까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제 1강부터는 Reading for Meaning Science, 이제 1강에서 3강까지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아까 잠깐 다뤄봤던 이제 Claim, Evidence, Reasoning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용어들 섹션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10번, 이 부분이 좀 긴데요. Designing and Interpreting Science Experiments.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세우는지부터 실험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결론을 낸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그 실험에서 어떤 게 weakness, 이제 약점이었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cture 11 to 14, 이제 11번째 강에서 14강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온전한 계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15강에서부터 20강 끝까지는 이제 우리가 총 2개의 full length 테스트가 있을 텐데요. 그 시험 문제들에 대한 문제풀이, 문제 해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GED 사이언스 상위 1% 점수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저와 함께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